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인데요. 자, 이제 와서 풀어드리는 건 먼저 첫 번째, 작년에 수능 봤던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바로 해설 강의는 보지 않을 것 같아서 해설 강의를 올리지 않은 거고요. 6월 모평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6월 모평을 보기 이전에 올해 고3과 그리고 N수생들은 작년 수능 문제를 필히 한번 풀고 6월 모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5월이 된 이 시점에 작년 수능 해설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가지도가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천하도이고요. 그리고 나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이제 중국이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천하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 사상이 반영돼 있는 지도입니다. 자,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나에는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다. 자, 위도 경도가 모두 이렇게 위도도 직선, 자, 그리고 경도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경위도 표현되어 있다. 자, 나의 경위도 표현되어 있다. 자, 니은 맞는 설명. 정답은 쉽게 1번입니다. 자, 디귿에 가와 나는 모두 동양에서 처음 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천하도는 조선에서 만든 거니까 가는 맞지만 나는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라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가와 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나 대륙에는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가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가를 보시면 화산과 간헐천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화산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골라야 되겠다. 자, 라는 느낌이 빡 올 겁니다. 거기다가 온천, 그리고 간헐천, 오로라. 자, 오로라는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화산, 자, 이런 힌트를 통해서 화산 지형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화산 지형이 많은 곳은 여기죠. A죠. A가 아이슬란드니까, 자, 아이슬란드는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가는 우리가 A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이런 힌트를 통해서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들이 발달한 곳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석회암이 발달한 석회암이 기반함인 곳은 여기도 C죠. 슬로베니아. 그래서 슬로베니아의 카르스트라는 동네에서 카르스트 지형의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C. 2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수출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나라를 확인할게요. 자, 남아메리카에 칠레가 있고요. 브라질이 있고요. 자,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케냐입니다. 자, 각 나라의 대표 수출품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자, 먼저 가나라는 보니까 원유의 수출 비율이 거의 76%.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원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석유 수출로 유명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고, 그리고 오펙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는 나이지리아.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나를 보시면 구리 제품이 제 1, 2등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구리 생산과 수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칠레죠. 그래서 칠레 하면 구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칠레고요. 그리고 다는 차가 1등이에요. 그래서 홍차 생산과 수출로 유명한 나라가 케냐죠. 그래서 다가 케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브라질인데, 자, 브라질을 대표하는 수출품이 먼저 첫 번째 콩이 있고요. 자, 대두콩, 그리고 철강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도 조금 수출하고요. 그래서 지금 콩, 석유, 철강석 요거 세 개가 지금 1, 2, 3인데 이거 말고도 옥수수나 커피나 사탕수수나 여러 가지 수출품들이 브라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콩이나 철강석을 보고 브라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1번에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칠레는 아메리카죠. 그러면 요거 틀렸고, 자, 2번에 나는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다.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죠. 코트디부아르.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자, 칠레하고 나이지리아 중에 인구는 누가 더 많다? 나이지리아가 더 많죠.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그 7등을 하는 지금 인구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억이 넘는 나라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에
다는 라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자, 석유 생산량은 케냐하고 브라질 중에 원유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자, 브라질이 석유 생산량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가라 중 소사육두수는 라가 가장 많다. 소사육두수 1위 국가가 자, 브라질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돼지와 양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그리고 소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라는 우리가 이 중에서 찾아야 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없는 거예요. 자, 제시된 게 X축에는 촌락인구, 자, Y축에는 도시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자, 5년 간격으로 자, 변화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철저히 자, 현재의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촌락인구하고 도시인구를 더하면 자, 총인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총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총인구는 자, 촌락인구랑 도시인구를 더한 거니까 촌락인구와 도시인구를 더하면 자, 총인구가 되죠. 그런데 이 총인구의 자, 대륙별 순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인구의 대륙별 순위는 자, 아시아까지 넣어서 해볼게. 자, 아시아가 1등. 자, 2등이 아프리카. 자, 3등이 유럽. 자, 4등이 라틴. 자, 5등이 앵글로. 자, 마지막이 오세아니아. 자, 요 순서잖아.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없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 찾아야 될 것 중에 자, 제일 많은 거 아프리카 찾고, 두 번째 유럽, 세 번째 라틴, 네 번째 앵글로 이렇게 고르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촌락 인구가 자, X축, 도시 인구가 Y축이니까 X 더하기 Y 값이 제일 큰 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자,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를 더한 값이 라가 제일 크니까 자, 라가 아프리카죠. 라가 아프리카. 자, 먼저 찾고. 자, 두 번째 가나다 중에는 다가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의 합. 자, 총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 유럽. 자, 남은 가나 중에 나가 총 인구가 더 많으니까 자, 나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총 인구가 가장 적은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죠. 자, 요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총 인구에서 도시 인구의 비율, 그러니까 도시 인구 비율로 구하셔도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더한 값인 총 인구를 가지고 대륙을 골라주시는 방법이 가장 문제풀이가 편한 방법입니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가 앵글로 아메리카는 자, 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국가 수가 많다. 자, 국가의 수는 앵글로 아메리카는 2개죠. 자, 미국, 캐나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앵글로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국가의 수가 적어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라는 다보다 1950년 전체 인구가 많다. 여기서 전체 인구가 총 인구잖아. 근데 1950년의 전체 인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라는 요걸 봐야 되고, 다는 이걸 봐야 돼. 그러면 다가 라보다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가 자, 라보다 다가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 모두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는 다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에서 나중 2015년의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2015년 현재의 도시화율이니까 자, 현재의 도시화율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높죠. 자, 가가 가장 높죠. 요거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자,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물론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도시화율은 자, 앵글로 아메리카가 1등.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2등, 유럽이 3등. 자,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죠. 여기서 오세아니아는 빼고 5개만 쓸게요. 그래서 현재 도시화율은 앵글로, 라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에 1950년에서 2015년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자, 라틴 아메리카가 1950년 값은 요겁니다. 자, 2015년 값은 요겁니다. X축 값인 촌락 인구가 그래도 조금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감소한 게 아니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1950에서 2015년 도시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높다. 자, 도시인구 증가율을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 요거 좀 지우고 자, 요 점에 있는 거 좀 지울게. 자, 현재 아프리카와 자, 라틴 아메리카, 라틴이 나고 아프리카가 나잖아. 자, 도시인구는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아프리카가 예전에 1950년에 도시인구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더 낮았죠. 더 낮아졌는데 지금 도시인구가 더 비슷해졌다는 거, 도시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아니면 우리가 요 도시인구 증가율도 알고 있잖아요. 맞죠? 도시인구 증가율. 자, 현재 기준으로 요거는 최근 연도 기준으로 도시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1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거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앵글로 유럽 순서라는 걸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아프리카가 자, 어떤 대륙보다도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걸 우리가 또 지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오른쪽 지도를 보면 해발 고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해발 고도가 또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B가 해발 고도가 지금 2354m, 여기가 에티오피아의 고산기후에 해당되는 곳이죠. 여기가 A, B, C 중에서는 또 적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산기후. 고산기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A 같으면 여기가 지금 이집트 쪽이니까 우리가 사막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사막. 자, 그리고 여기 C가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케이프타운의 자, 지중해성 기후. 자, 그러면 일단 기후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자,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가 나와 있어요. 자, 기온 편차는 이렇게 계산한대요. 월 평균 기온 빼기 연 평균 기온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 나올 때가 자, 기온이 높은 시기가 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가 기온이 낮은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 기온 편차는 플러스가 나오면 자, 기온이 높은 시기 여름,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겨울. 자, 만약에 어떤 지역이 기온 편차가 플러스 많이 안 올라가고 마이너스도 많이 안 내려가. 자, 이 말은 연교차가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다 중에 자, 가가 제일 기온이 높을 때가 한 플러스 2도 안 되고 제일 기온이 낮을 때가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한 4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하지만 여기 다 같으면 기온이 제일 높을 때는 한 플러스 6, 제일 낮을 때는 마이너스 8.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 누가 연교차가 작다는 뜻입니까? 가가 연교차가 작다는 의미죠. 세 지점 중에 가가 연교차가 가장 작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세 지점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적도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연교차가 작죠. 그래서 B가 연교차가 작습니다. 자, 여기는 해발고도 높으니까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온이 계속 나타나서 연교차가 작은 곳이죠. 그래서 가는 B라는 걸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다는 이제 여름 겨울이 좀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도 올라가고 마이너스도 내려가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요 나다를 해석할 때 선생님이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게. 강수편차. 자, 강수편차는 월 강수량 빼기 연 강수량 나누기 12. 그래서 연 강수량 나누기 12는 월 평균 강수량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월 강수편차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강수량이 많은 시기란 뜻이고, 강수량이 많은 시기, 즉 우기란 뜻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강수량이 적은 시기, 자, 건기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다를 볼게요. 자, 다가 월 강수 편차가 지금 요 값이잖아. 지금 y축 값이잖아. 이게 거의 플러스도 올라가지도 않고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도 않아. 그럼 이 말은 이 다가 자, 연중 자, 강수량 차이가 강수량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적게 오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계속 많이 오거나 계속 적게 오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자, 사막을 생각해봐. 사막 계속 안 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어때? 여름엔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는 계속 안 오는 사막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를 A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 B, 다 A를 연결하시면 정답은 4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해석을 해볼게. 자, 나 같은 경우가 자, 플러스가 올라가는 자, 지금 기온 편차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요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시기가 여름이고, 이 여름에 강수 편차가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름이 강수량이 적은 시기,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요때 볼게요. 요때. 자, 요때가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겨울인데
자, 강수 편차는 플러스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습윤하다는 뜻이죠. 자, 이게 지중해성 기후가 맞잖아.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윤하니까 나를 우리가 C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완벽하게 BCA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뭐부터 찾아도 괜찮은데 선생님 생각에 연교차가 작은 고산기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강수 변동이 거의 없는 사막을 해결하시면 지중해성 기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에 대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 국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나라가 미얀마죠. 자, 위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요렇게 국토가 되어 있는 이 나라가 말레이시아죠. 자, 그리고 동쪽에 섬나라 필리핀이 있습니다. 자, 세 나라의 어떤 종교가 지금 결정적인 힌트로 나오는데요. 자, 먼저 가 나라가 이슬람교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슬람교 믿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죠. 그래서 가는 말레이시아. 자, 두 번째, 나는 불교 신자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다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또 있습니다. 나는 미얀마죠. 자, 미얀마에 탄압받는 소수민족이 자, 로힝야족, 우리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다는 크리스트교 신자수가 가장 많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트교가 자, 1등인 나라 필리핀을 다로 고르시면 되죠. 그리고 필리핀은 남쪽의 민다나오 섬에 모로족이라는 자, 이슬람 교도들이 삽니다. 또 이들이 또 필리핀 정부랑 사이가 좋지는 않죠. 자,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가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신자수가 가장 많다. 자,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교 신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더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2번에 아오자이는 어느 나라 전통 의상이지? 베트남의 자, 전통 의상이죠. 자, 그래서 틀렸죠. 나 아니고 자, 베트남의 전통 의상. 자, 그리고 3번에 볶음밥을 의미하는 나시고랭. 나시고랭은 어느 나라 음식이다. 요거 인도네시아 음식이죠.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음식. 근데 다는 필리핀이니까 요거 틀렸어. 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타이가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자, 미얀마 타이랑 이렇게 국경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타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다의 수도 중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나의 수도가 가장 가깝다 했는데 적도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가깝겠어? 말레이시아가 제일 가깝겠죠. 말레이시아는 가입니다. 가의 수도가 가장 짧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주요 화석 에너지 자원 A씨의 세계 소비량에서 가다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확인할게요. 자, 인도가 있고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자, 요 세 나라를 찾는데 여기서 가나다가 나라고 ABC가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주요 화석 에너지니까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연결하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게 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자체가 제일 많죠. 에너지 소비량 잠깐만 에너지다 써야지 에너소로 썼어. 자, 에너지 자, 소비량이 전 세계 1등이야 1등. 자, 그리고 전 세계 2등이 미국이죠. 2등이 미국. 그리고 3등이 인도야. 그러면 가나다가 나라인데 여기서 요 나라를 볼게. 나라에 자, A 자원, B 자원, C 자원을 쓰는 양이 가장 많죠. 그러면 이 나라가 누가 돼야 되냐? 나가 중국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자원이 석탄이잖아. 그래서 A 자원이 석탄이 되는 겁니다. A가 석탄. 자, 그러면 석탄을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에 자, 나가 인도. 자, 그리고 다가 미국이 되는 거죠.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B하고 C 중에 자, B가 석유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나인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 남는 C가 천연가스가 돼야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전 세계에서 석탄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1, 2등은 중국과 인도다. 자, 그리고 석유는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그리고 천연가스는 미국이 1등, 그리고 러시아가 2등이죠. 여기에서는 어차피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자, C에서는 지금 미국, 중국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석탄은 주로 산업용으로 쓰죠. 수송용은 주로 석유를 씁니다. 그럼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에 상용화된 시기는 누가 가장 이른가?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 A가 가장 이릅니다. 산업혁명 때부터 썼던 거기 때문이죠. 자, 3번에 세계 에너지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BAC 순이다. 세계 에너지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죠. 그러면 BAC 순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에 가는 C의 최대 수출국이다. 인도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래. 틀린 거죠.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은 현재로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 나고 아직 작년 수능에는 뭐 전쟁 난 거 아니니까 요거 러시아야 러시아가 아니고. 자,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 자, 그리고 5번에 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나와다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다. 이 중에 아메리카 대륙은 다 미국이고, 자,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게 지금 가나죠, 맞죠? 가나.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자, 3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퀴즈의 일부이다. 자,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쪽 지도에 보면, 자, 터키가 있고, 자,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아래 나라가 수단이고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확대해 놓은 이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죠. 자, 우리 위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아직까지 위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작년 수능 전에 올려놓은 그 벼락치기 영상에 그 백지도 위치 학습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찾아볼게요. 여기서 한 나라씩 지우고 남는 나라를 우리 정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가를 보시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운하 요거 이집트에 있지. 그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라는 힌트를 통해서 가는 이집트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집트를 일단 지우고, 자, 두 번째 다르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아랍계 유목민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민 사이에 종교 및 민족 갈등이 나타났다. 이게 수단과 남수단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단을 설명하는 거고. 자, 그리고 다는 블루 모스크, 파묵칼레. 자, 이런 힌트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터키죠, 터키. 자, 우리 파묵칼레는 터키에 있는 유명한 석회화 단구 지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터키 지우면 남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정답은 너무 쉽게 5번이 나옵니다. 자, 아부다비,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재벌 국가이기 때문에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일 달러를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 및 관광 산업까지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 자, 1번에 흑해 연안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흑해는 지금 어디에 있는 바다냐면 터키 북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예요. 요 바다가 흑해야. 요 바다가 흑해. 그래서 흑해의 북쪽에는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흑해의 동쪽에는 러시아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 2번에 사헬지대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답을 고르러 가면 흑해 연안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나라 중에 터키 설명하는 거고, 사헬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면 수단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내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다. 아랍에미리트 당연히 이슬람교야. 자, 그럼 요거 틀렸고, 자,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교야. 자, 그리고 4번에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하여 오렌지를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막이니까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아예 없죠. 자,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5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자, 세 나라입니다.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니제르가 아프리카 나라고, 자, 벨기에가 유럽의 선진국이고, 그리고 카타르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석유 재벌 국가다라는 걸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먼저 니제르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니제르가 아프리카 나라니까 왼쪽에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니제르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아야 된다. 유소년층이 0에서 14세니까 자, 가가
유소년층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죠. 그래서 가는 니제르로 자 연결을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벨기에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벨기에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서 세 나라 중에 이제 노년층 비중이 자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년층이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높은 다 나라가 벨기에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카타르 같으면 석유 재벌국이죠. 자 석유 재벌국은 자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외국인 남자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으면 굉장히 남초가 되는 나라를 우리가 카타르로 골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청장년층에서 남초가 또 심하게 나타나죠. 맞죠? 그래서 이 남초가 청장년층에서 청장년층 비율이 높고, 이 청장년층에서 남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그럼 여기서 청장년층에서 남녀 성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는 이 나라가 카타르.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인구 증가율이 나오는데요. 자,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증가율 중에서도 현재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까만 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 나라죠, 맞죠? 자, 이 B 나라가 누가 돼야 된다? 아프리카의 니제르. 자, 그리고 현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유럽의 벨기에가 되는 거고, 남는 A를 카타르로 자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2010에서 2015년 가는 사망자 수가 아이고 발음이 꼬였네요. 자, 다시. 자, 1번에 2010에서 2015년 가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자연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자, 가나라가 지금 니제르죠. 자, 니제르의 자연 증가율이 지금 플러스 4% 육박합니다. 자, 플러스라는 건 자연 증가율의 플러스라는 건 출생자가 더 많다는 거죠. 자연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해? 요거는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잖아. 맞죠? 자, 플러스가 나오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라는 의미니까, 자, 플러스인 니제르는 출생자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으려면 우리가 순위 동률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순위 동률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봐봐. 여기에 전체 증가율이 있고요. 자, 그리고 X축에 자연 증가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증가율이란 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한번 써볼게.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이라는 생각, 전체 증가율로만 쓸게. 자,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을 자, 더한 값입니다. 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라는 걸 알려면 순이동률을 알아야 돼. 순이동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두 개를 알고 있잖아.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이동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 나라가 벨기에니까 우리가 C를 봐야 돼. 자, C. 자, C의 전체 증가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어야 돼. 요거 읽어야 돼. 자, C의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 몇 퍼센트 정도 되나? 한 0.7% 정도 되죠.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 0.7%. 전체 증가율. 자, 자연 증가율은 얼마나 되니? 자, 자연 증가율은 요거 읽어보니까 한 2밖에 안 돼. 자, 플러스 0.2%밖에 안 됩니다. 자,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더 크죠. 자, 이 말은 순위 동률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순위 동률은 플러스 0.5%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순위 동률이 지금 플러스야. 그러면 순위 동률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유출 인구가 많은 거야, 유입 인구가 많은 거야? 유입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맞죠? 자, 이 2번 보기 너무 중요한 보기입니다.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순위 동률을 파악하는 보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3번에 1950에서 1955년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연 증가율 여기 있어, 여기. 맞죠? X축 값이 자연 증가율이잖아. 자, 가가 누구야? 니제르 여기 있어. 여기. 자, 그리고 나가 카타르 여기 있어. 카타르가 더 높았죠. 맞죠? 그래서 카타르가 더 높았다.
자연 증가율이 언제? 1950에서 55년에는 자연 증가율이 카타르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3번 틀렸고 4번에 2015년 중위 연령은 A가 C보다 높다. 중위 연령은 무조건 벨기에가 높아야지. 노년층 비율이 벨기에가 높은데 C가 벨기에인데.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2015년 총 부양비는 A, C 중 B가 가장 높다. 자, B가 지금 니제르입니다. 자, 니제르가 청장년층 비율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낮아요. 맞죠? 자, 총 부양비는 자, 요 총 부양비라는 건 청장년층 비율이 비율이 낮으면 총 부양비는 높은 거잖아. 이 중에서 청장년 비율이 니제르가 제일 낮아. 그러면 니제르인 B가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세 나라를 확인해 볼게. 자, 카자흐스탄 있고요. 자, 요 카스피의 남쪽 나라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 세 나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가 이거 석유 최고 나라잖아. 그럼 이 나라가 가가 사우디.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연가스 생산량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 자, 그럼 남는 다가 카자흐스탄. 자, 연결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이슬람교 성지 메카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사우디에 있는 거죠. 가에 있습니다. 자, 틀렸고. 자,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이다라고 했는데 걸프만이 지금 여기가 걸프만이야, 여기가 걸프만이야. 그러니까 걸프 협력회의는 요 주변에 있어야지. 카자흐스탄은 안 돼. 카자흐스탄 절대 안 돼. 그러면 2번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절대 카자흐스탄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 걸프만에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나보다 총 수출액이 많다. 자, 총 수출액 석유 수출이 활발한 사우디가 카자흐스탄보다 더 많겠죠. 자, 정답은 3번.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석유 재벌 국가인 사우디가 더 많겠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다 중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가가 가장 높다. 자, 사우디는 2차 산업 비율이 높고 그리고 사막이니까 농사 짓기는 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사우디가 가장 낮아요.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두 지역 지형 경관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대본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촬영 지역이 지금 뉴질랜드 남섬이고 지금 보니까 피오르, 호른, 그리고 빙하녹은 물이 모인 호수인 빙하호까지. 자, 전체적으로 첫 번째 촬영 지역인 뉴질랜드 남섬은 빙하 지형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촬영 지역은 미국 서부 지역을 보니까 메사와 뷰트, 선상지, 그리고 플라야 등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주로 건조 지형이 발달하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선택지를 보시면 기억은 기억이 피오르인데 빙식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서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빙식곡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서 만들어진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해안이 바로 요 기억의 피오르 해안이었습니다. 자,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리을은 리을이 지금 메사 뷰트죠. 자, 메사 뷰트가 경암층과 연암층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이러한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메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역을 뷰트라고 합니다. 정답은 쉽게 1번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 주변에 바다, 미음 주변에 에스카가 발달해 있다고 했는데 바다는 건조 지형이죠. 여기가 복합 선상지니까 건조 지형에 해당되니까 니은 쪽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자, 에스카는 융빙수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빙하 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자, 리을에 디귿은 비읍에 형성된 호수보다 염도가 높다. 자, 플라야가 염분 농도가 높은 염호잖아요. 자, 그래서 염분이 집적된 플라야의 물이 염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리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플라야는 물이 고여 있다고 하더라도 식수나 농업 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는 식량작물 A, B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 B는 각각 밀, 옥수수주 둘 중에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오세아니아를 보고 자, 오세아니아하고 자, 유럽을 보고 밀을 먼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여기 쌀은 없으니까 유럽과 자, 오세아니아에서 자, 상대적으로 A보단 B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자, B가 밀이죠. 자, 그럼 남는 A가 옥수수입니다. 자, 그럼 밀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대륙. 자, 요 가 대륙이죠, 맞죠? 자, 밀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자, 가가 아시아. 자, 라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하고 다는 자, 지금 여기서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아메리카가 없고 나다는 라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연결할 텐데 자, 옥수수 생산량이 지금 나가 많은 걸로 봤을 때 나가 옥수수 최대 생산국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 자동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B는 A보다 세계 총생산량이 많다. 세계 총생산량은 자, 옥수수가 1등입니다. 자, 옥수수가 1등. 그리고 쌀하고 밀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세계 총생산량은 A가 더 많아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에탄올로 자, 주로 사용되는 건 옥수수죠. 자, A에 대한 설명.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A의 원산지는 가에 위치한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자, 라틴 아메리카의 다에 위치를 하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나에 위치한다. 옥수수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자, 미국은 나,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B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다에 위치한다. 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해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아니면 러시아예요. 해마다 1등이 달라져서 선생님이 두 나라를 쓴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앵글로나 유럽에 있지 절대 다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보는 것. 아프리카의 해발고도 분포가 나와 있고 가나다라 자, 지역에 대한 대지형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은 가에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위치한다고 했는데 가에 위치한 자, 요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이죠. 아틀라스 산맥 신기조산대인 아틀라스 산맥입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 산맥은 호주의 자, 동부에 위치한 고기스콕 산지죠. 그래서 갑은 자,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을을 볼게요. 나이는 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가 발달해 있다. 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는 아틀라스 산맥. 자, 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병을 볼게요. 자, 라에는 아프리카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가 있다. 라에 있는 자, 남아공에 있는 자, 요 산맥이 드라켄스버그 산맥이죠. 자, 대표적인 고기스콕 산지입니다. 드라켄스버그 산맥. 드라켄스버그 산맥은 고기스콕 산지다. 자, 그렇다면 고기스콕 산지에 자,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가 맞죠. 자, 병은 맞는 설명. 자, 정에 다는 나보다 화산 활동의 발생 빈도가 높다. 요 다에 있는 게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자, 지나가는 곳이죠.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판의 경계 지역이니까 다가 나보다는 화산 활동 발생 빈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자, 정답은 병정 5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국가의 산업구조,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 나라를 한번 볼게요. 인도, 중국, 자, 일본이 있고요. 자, 적도에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습니다. 이 5나라를 가나다라마 중에서 연결을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중국을 먼저 찾을 건데, 자, 중국이 국내 총생산이 제일 많아야 되죠. 국내 총생산이 자, 이 중에선 1등이어야 된다. 자, 국내 총생산은 여기 동그라미 크기입니다. 그러면 나가 동그라미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가 무조건 중국이죠. 자, 중국을 먼저 고릅니다. 자, 두 번째,
라와 마 이 두 나라를 확인해 볼게요. 라마 두 나라가 모두 요게 높아요. 3차 산업비 중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라와 마가 높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하고 마는 요 두 나라는 3차 산업 비율이 높으니까 좀 선진국이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선진국에 해당되는 두 나라가 자, 일본하고 호주입니다. 3차 산업 비율이 높은 두 나라. 자, 그러면 일본하고 호주의 차이는 국내 총생산에서 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상대적으로 큰, 자, 동그라미가 큰 이 라가 인구가 많은 자, 일본이죠. 라가 일본 인구가 1억이 넘죠. 하지만 호주는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적은 말을 호주로 연결하면 되죠. 자, 그리고 가와 다, 자, 두 나라가 남는데, 자, 이 두 나라도 국내 총생산 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두 나라가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인데, 자, 이 두 나라 중에 인구가 더 많은 인도가 상대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누구다? 인도.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누가 돼야 된다? 자, 인도네시아. 자,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국내 총생산을 자, 적절히 여러분들 섞어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만 골라가지고 나라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선택지 풀겠습니다.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가가 인도인데, 자, 인도는 당연히 남부아시아에 위치하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몬순아시아에서 2차 산업 생산액이 가장 많다. 자, 이게 정답이죠. 일단 국내 총생산 자체가 제일 많으면서 2차 산업 생산액 비율도 되게 높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공업 생산액, 2차 산업 생산액이 가장 많은 세계의 공장의 별명인 나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다는 대찬정 문제에서 기업적 농목업을 하는 나라는 호주죠. 마입니다. 자, 4번에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에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 자, 다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다 인도에 있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에 마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최상위 세계 도시는 요 세 도시입니다. 뉴욕, 런던, 자, 기분 나쁘지만 도쿄까지. 자, 만약에 일본인 라라고 했다면 맞았지만 지금 호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글은 가다 국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를 확인합니다. 자, 먼저 멕시코. 자, 그리고 여기 볼리비아 있고요. 자, 남쪽에 아르헨티나. 자, 이렇게 세 나라가 나왔네요.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원주민 비율이 높고, 그리고 리튬 매장지라고 했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볼리비아죠. 자, 가는 볼리비아. 자, 두 번째 나라가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요 마킬라도라가 발달해 있다. 요 마킬라도라는 어디 발달해 있는 거야? 멕시코의 자, 미국과의 접경지대. 여기에 마킬라도라가 발달하죠. 선생님이 저기 표시한 자, 국경지대의 산업지대를 마킬라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멕시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멕시코 하면 또 다른 힌트가 자, 수도인 여기가 과거 아스테크 문명이 번성했던 곳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 이름도 한번 써볼게. 자, 니은의 이 도시가 멕시코 시티죠. 자, 아스테카 시절에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지금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도 써볼게. 자, 볼리비아 수도. 자, 세계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수도죠. 자, 요 기억 도시는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자, 그리고 다 해볼게요. 유럽계 비율이 높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이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걸 자,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아르헨티나. 자, 그리고 파타고니아 어쩌고 저쩌고 뭐 파타고니아 사막이란 힌트도 있고요. 그 수도인 여기가 탱고의 발상지, 대서양연의 항구 도시다. 이 도시가 바로 디귿이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1번에 나이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종주도시 현상, 멕시코도 멕시코시티로의 인구 집중이 심해서 종주도시 현상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 다이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나오는 세 나라는 모두 다 포르투갈어가 아닌 에스파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자, 국토 면적은 볼리비아하고 아르헨티나 중에 아르헨티나가 훨씬 넓지. 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 틀렸고. 4번에 디귿.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북반구 아니고 아르헨티나니까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5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인구가 많다. 자, 라파스하고 멕시코시티 중에 당연히 멕시코시티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 니은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A, B, C, D 5지역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했습니다. 먼저 답이 A에는 침엽수림인 타이가가 넓게 나타난다. 침엽수림 타이가 요거 냉대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A는 냉대기후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자, A는 빙설기후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침엽수 타이가 다 없습니다. 자, 을을 볼게요. B는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 자, B는 툰드라 기후에 해당이 되는 북극해 연안의 지역이죠. 그래서 연중 수백 미터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건 빙설 기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 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얘기한 건 냉대 기후를 얘기한 건데 지금 A는 빙설 기후니까 틀렸고 을은 빙설 기후를 얘기했지만 B는 실제 툰드라라서 자, 을은 틀린 겁니다. 자, 병에 C에서는 커피, 모카 등이 주로 재배된다. 자, C가 냉대기후 지역이니까 커피, 모카 둘 다 안 됩니다. 커피나 모카는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하죠. 그래서 병은 틀렸습니다. 자, C는 여기 냉대기후 지역이고요. 이건 건조기후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건조기후라고 오해를 해도 병은 틀린 거야. 왜냐하면 커피는 건조기후 안 되잖아. 커피 사바나에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병은 냉된 거 혹시나 몰랐더라도 병은 지워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정해볼게. 자, C는 D보다 연교차가 크다. 자, 연교차는 C하고 D 중에 당연히 누가 크겠어? 자, 같은 대륙 동안이면 당연히 위도가 높은 C가 연교차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라는 자, 기온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만 파악하셨다면 정답은 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 D는 E보다 최하늘 강수량이 많다. 자, D가 어딨냐? 여기죠, 여기. 자, 여기는 자, 중국이니까 겨울이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까. 자, 하지만 E는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되는 뉴질랜드입니다. 자, 여기는 연중수변하죠. 그러니까 최하늘에도 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최하늘 강수량은 E가 더 많아야 된다. 정답은 정 4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표의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니까 이게 수리적 위치가 있긴 한데 저 위도 경도를 보지 않고 특징만 봐도 답이 다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니까 템즈강,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뭐 첼시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거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첼시를 봐서 바로 알겠다. 맞죠? 자, 그래서 템즈강, 빅벤 같은 힌트가 자, 가장 결정적인 요 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가는 런던이란 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은 위도 경도도 우리가 파악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위도는 한 51도에서 52도 정도. 자, 그리고 경도는 자, 본조 좌우선에 가까운 0도다라는 걸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맨하튼 국제연합본부,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는 너무 쉽게 뉴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도시를 볼게요. 샹젤리제, 그리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새로운 업무단지 라데팡스, 다 이거 파리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선택지 볼게. 자,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이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건 뉴욕, 나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다. 유럽연합 본부가 자, 유럽이 아닌 뉴욕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유럽연합 본부는 어디 있다 그랬어? 벨기에의 수도인 자,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습니다. 자, 3번에 파벨라라 불리는 불량주택지구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자, 브라질의 도시에 주로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짧다. 이게 정답이지. 유럽의 도시보다 미국의 도시가 당연히 역사가 짧은 거죠. 정답은 4번. 자, 5번에 가다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런던 맞고 파리 맞는데 이게 뉴욕이 수도가 아니죠. 맞죠? 뉴욕은 수도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수도는 어디야? 워싱턴이죠. 맞죠? 워싱턴 DC. 자, 미국 수도는 워싱턴 DC. 뉴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다는 맞는데 나 때문에 틀렸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지도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 A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다 라고 했는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잖아. 이거 프랑스에 있잖아. 자, 프랑스 남부 지중해 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요거 틀렸습니다. 자, A가 위치한 곳은 런던에 가까운 여기 케임브리지죠.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자, 기억은 틀렸고. 자, B는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제철공업이 발달했던 지역. 여기가 프랑스의 과거 전통산업 지역인 루르 지방이죠. 자, 이곳은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제철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다. 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C는 썬벨트에 해당된다. 자, 썬벨트에 해당되는 곳은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곳들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썬벨트는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는 공급 지역을 뜻합니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의미하고요. 자, 리에는 D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유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공업의 발달한 휴스턴이 있다. 휴스턴은 어디 있어? 여기는 멕시코만 쪽에 있는 거죠. 멕시코만 연안 쪽에 자, 휴스턴이 있습니다. 자, D는 지금 러스트벨트 쪽이기 때문에 자, 휴스턴이 여기에 있진 않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낮 길이와 월강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 시기가 1월, 7월 중에 하나이고, 지금 네 지역의 낮 길이와 월강 수량, 가시기 낮 길이와 나시기 월강 수량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시기 낮 길이를 보고 가시기가 1월인지 7월인지를 먼저 골라야 돼요. 자, 강수량하고 낮 길이 중에 낮 길이가 판단하기가 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자, 일단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적도가. 자,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적도는 낮이 12시간이야. 적도는 무조건 낮이 12시간이에요.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낮 시간이 가장 12시간에 가까운 곳이 여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12시간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A는 10시간 11분, B는 13시간 51분, 거의 14시간이고, C는 16시간 26분, D가 자 11시간 17분입니다. 자, 얘가 지금 이 D가 낮 시간 12시간에 가장 가까워요. 이 말은 이 D가 적도와 가장 가깝다. 적도와 가장 가깝다. 가깝다. 라는 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D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입니다. 그래서 D를 먼저 골라. 자, 그 다음에 이 D가 남반구에 위치하는데 12시간보다 낮이 짧잖아요. 맞죠? 그러면 남반구가 낮이 짧은 시기가 가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는 몇 월이 되는 거야? 남반구가 12시간보다 낮이 길 때가 7월이죠. 그래서 가가 7월, 나가 1월. 자,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11시간 17분 자, D와 그리고 10시간 11분 A, 요 두 개가 남반구라는 의미죠. 맞죠? 그래서 A가 나머지 남반구 한 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누가 돼야 된다? 자, A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칠레. 자, 그래서 A와 D가 남반구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와 C가 12시간보다 낮이 길기 때문에 7월인데, 자, B와 C가 북반구이다. 자, 그 중에 16시간 26분짜리, 자, 여기가 7월의 낮이 제기죠. 북반구의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C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에 여기가 C고요. 그러면 남는 B를 자, 미국 남부에 여기로 골라주십니다. 그러면 A, B, C, D 우리가 다 찾았고 1월, 7월도 다 골랐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A는 B보다 나시기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다. 자, 나시기가 지금 1월이고요.
자, A는 여기, 자, B는 여기입니다. 자, A는 자, 낮 시기 1월이 남반구니까 여름입니다. 자, B는 북반구니까 1월이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 정오의 태양 고도가 더 높은 곳은 여름에 해당되는 자, A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C는 D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했습니다. 자, C는 여기, 자, D는 여기야. 그러면 C하고 D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당연히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도가 높은 C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D는 B보다 가나 시기간 강수량 차이가 크다. 자, D 여기고, 자, B 여기입니다. 자, D 브라질리아는 사바나 기후죠. 자, 사바나 기후는 건기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만, 자, B 같으면 여기가 온난 수분 기후 CFA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연중 강수량 차이가 거의 없이 연중 수변하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1월과 7월간의 강수량 차이가 더 큰 곳은 사바나인 D가 되겠죠. 그래서 D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에 AD 중 C가 낮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일단 C가 위도가 엄청 높은 데 위치하니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자체를 받지 않는 냉대기후에 위치한 곳이죠. 그러면 리을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낮 시기 1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인 자, A가 되겠죠. 자, 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기가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니까 1월이 여름이고 이 1월이 그러면 건조한 거죠. 자, 그러면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인 A는 1월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한 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A가 낮 시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했다면 리을이 맞는 거지만 C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이에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먼저 주요 내용을 보시면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하였고 건조, 반건조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토지 황폐화로 정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건조, 반건조 지역의 토지 황폐화 문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막화. 그래서 A가 사막화입니다. 자, 그럼 사막화를 방지하자라고 체결한 협약, 요카 협약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죠. 자, 협약 이름 중에 제일 쉬운 협약입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파리에서 채택됐고, 전지구적 대응, 뭐의 위협으로부터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 자,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택한 협약. 자, 이 협약이 파리 기후협약이죠. 맞죠? 파리 협정 혹은 파리 협약. 자, 그리고 B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면 됩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기억에 가는 사막화 방지 협약. 우리 찾은 거 맞죠? 자, 니은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처음으로 제한한 거 바젤 협약입니다. 자, 파리 협약 아니고요. 바젤 협약. 자, 나 아닙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A의 사례로는 아라레 일대가 있다. 자, 아라레로 들어가는 강물을 관계 용수로 다 끌어쓰다 보니까 아라레가 지금 아라레 호수가 호수 면적이 줄어들어서 다 사막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막화의 대표적인 사례 맞습니다. 자, 리을은 오존층 파괴 아니고 지구온난화죠. 자, B는 자,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22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